1021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지금 f는 바로 이 그래프가 되고 g는 이 아래쪽에서 가는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g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자, F와 G를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F는 검은색, 자, G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다음 합성 함수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스몰 a와 b의 이 상수값을 찾아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합성 함수나 역함수는 y 이퀄 x와 같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y 좌표도 한번 읽어보면요. x가 4일 때 바로 y 값이 4가 되고요. x가 8일 때 y 이퀄 x와 만나는 점이 8이 되겠죠. x가 11일 때 y 이퀄 x와 만나는 점이 11이 되고 x가 12일 때 바로 y 이퀄 x와 만나는 점이 12가 된다는 것을 먼저 표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F 합성 GA의 값이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GA의 값을 바로 무엇으로 이 F의 정의역으로 할 때 Y 값이 8이 나오니까 바로 함수 fx, 즉 이 검은 선으로 봤을 때, 맞죠? 이 검은 선에서의 함수 값이 8일 때 x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GA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바로 F의 4의 값이 8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GA가 4가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Y 꼴 GX 그래프와 Y 꼴 4라는 상수함수가 만날 때의 그 교점의 X좌표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Y 꼴 GX는 분홍색의 바로 그래프잖아요. 그 그래프와 Y 꼴 4를 그려주면 Y 꼴 4는 바로 X축과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 그래프가 바로 분홍색 그래프와 만나는 바로 이 X좌표 8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G 합성 F 합성 G잖아요. 그럼 우리는 G11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장 안에 있는 알맹이 값부터 생각하면 되니까 G 그래프는 바로 분홍색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1일 때 Y 값은 바로 얼마가 되죠? 이 점이 바로 X가 11일 때 Y 값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알맹이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F8의 바로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F8은 바로 F는 검은색 그래프고 X가 8일 때 Y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점에 해당되니까 바로 Y 값이 얼마가 되겠다?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G11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G11은 X가 11일 때 G 함수를 따라가면 분홍색 그래프가 G 함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Y 값이 얼마 되어서 8이 되어서 B 값이 바로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A 값도 8이고 B 값도 8이니까 A와 B를 더하면 8 더하기 8이 되어서 바로 얼마의 값이 된다? 16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 22번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f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2차 함수가 되죠.
0에서 1 사이에서는 y 꼴 x 바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fx가 주어졌을 때, 자, f 합성 fx, 즉, 이 f를 자기 자신의 합성한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바로 어떻게 그린다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x는 어디에서 따온다? 바로 알맹이 함수에서 f를 따오면 되고, 맞죠? 그래서 그 알맹이 함수에서 x를 따오고, 그러면 y 값은 어디에서 따온다? 껍데기 함수에서 따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알맹이도 F고 껍데기도 F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fx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바로 꼭지점이 0,0인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만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y 꼴 x가 되어서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가 바로 fx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먼저 x는 어디 알맹이에서 먼저 따오면 그 알맹이에서 해당하는 y 값이 바로 껍데기의 x 값이 되어서 바로 최종적으로는 껍데기의 y 값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 0에서는 곡선으로 되고 자, 0과 1에서는 직선으로 되니까 바로 이 곡선 부분, 바로 이 경계점이 x 이꼴 0을 기준해서 먼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알맹이에서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로 하겠는데 조금 적어 드릴게요.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바로 0까지 커질 때만 먼저 보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차 함수고 여기는 1차 함수로 자, 구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 이 알맹이에서 바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할 때 y 값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했으므로 그 y 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하겠죠. 따라서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y값, 즉 이 알맹이의 바로 y값, 즉 얘가 바로 fx가 되잖아요. 그죠? 이 y값이 껍데기 함수를 따라갈 때는 다시 얘가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맞죠? 그러면 그 껍데기 함수가 또다시 f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바로 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래프, 이 그래프가 되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바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그 부분에 그려주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바로 2번과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합성함수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이제는 0과 1 사이를 보면요.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0에서 1까지 변할 때, 이 알맹이의 바로 치역, 알맹이의 치역이 바로 뭐다? 동일하게 0에서 1까지 변하네요. 그 y 값이 바로 0에서 1까지 변한다. 그런데 0에서 1까지 변하는데 그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껍데기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럼 껍데기의 정의역이 되니까 알맹이 함수가 f니까 0에서 1까지의 바로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오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 직선을 따오면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꺾이는 부분에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프는 바로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23번입니다. 자, 0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가 지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럴 때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이 좌변의 함수와 바로 이 우변의 함수인 y 꼴 1과의 바로 교점의 개수와 같다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좌변에 있는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바로 y 꼴 1과의 바로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체에서 그대로 이 방정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합성함수가 보면 f에 f를 합성했는데 일단은 이 알맹이 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겠죠. 즉 F의 동그라미가 바로 1이 되는 이 동그라미 값을 먼저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먼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y 꼴 f 바로 x의 그래프와 y 꼴 1과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동그라미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y 꼴 fx는 그려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y 꼴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축과 평행한 바로 이 상수함수를 그려두면 되겠죠. 바로 이 점이 1이니까 이렇게 바로 y꼴 1을 그려주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교점에 바로 무슨 좌표가 바로 x좌표가 이 동그라미에 대한 동그라미 값,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x는 1이 커질 때 y는 2가 커지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좌표가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밑변분의 높이도 바로 기울기가 2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높이가 바로 1이므로 밑변은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같으면서 이 각이 공통각이 되니까 두 도형은 닮았어요. 닮았으면 이 빗변이 1대1이죠. 여기가 1대1이면 이 밑변도 1대1이 되어야 되니까 이 좌표가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먼저 2분의 1이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얘도 직각이잖아요. 그럼 얘도 이 직각삼각형이 닮았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이 그래프 자체는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적인 그래프, 대칭 함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모두 다 이 길이가 같아져서 이 점도 1, 2의 중점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fx와 y 꼴 1과의 교점은 2분의 1과 2분의 3 몇 개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동그라미가 fx니까 바로 fx가 무엇인가? 2분의 1인 경우와 바로 fx가 뭐가 되는 경우 2분의 3이 되는 경우에 바로 x 값이 이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y fx와 y 2분의 1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고 y fx와 y 2분의 3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y fx는 그대로 이 그래프이니까 y 2분의 1을 그려주면 되겠죠. y 2분의 1은 y축의 2분의 1을 잡은 다음에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y 2분의 1과 y fx의 교점은 또 몇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바로 두 개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고 2분의 3하고의 이제는 교점을 찾아보면 되니까 2분의 3은 1.5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y좌표가 2분의 3이면서 이 fx와의 교점은 이번에는 어디에서 바로 여기와 여기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몇 개가 등장한다? 두 개가 또다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x가 몇 개가 나온다. 교점의 x좌표가 네개가 나오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네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에서는 굳이 x좌표를 구할 필요 없죠. 그냥 개수를 물어보는데 바로 네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 교점을 찾을 수도 있죠. 바로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절반이 되겠죠. 즉, 이 작은 직각과 요 더 작은 직각 삼각형이 또 닮았으면서 1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 좌표 값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이 길이가 같고 또 절반이 되니까 2분의 3과 2는 2분의 4가 되니까 그죠? 바로 2분의 3과 바로 2분의 4의 중점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이 한 칸이 4분의 1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2에서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빼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4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과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요. 바로 이곳이 되겠죠. 여기와 여기에 바로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이것 또한 얼마씩 간격이 얼마씩 되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4분의 1씩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이 되니까 요점의 좌표는 2분의 1과 1과의 중점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4분의 한 칸이 4분의 1이니까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 바로 근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1에서 4분의 1만큼 더한 4분의 5가 되겠죠. 여기가 4분의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합성함수와 바로 y 1과의 바로 교점은 x좌표가 4분의 1, 4분의 7, 4분의 3, 4분의 5로 이렇게 4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냥 근을 구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같으니까 각각 두 개씩 나와서 네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푼 것은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이 자체에서 바로 이 알맹이의 값만 찾아서 그 알맹이와 바로 2분의 1과 2분의 3으로 3과 같은 x값이 바로 이 합성함수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 알맹이는 바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y값이 1이 되는 바로 값이니까 이 알맹이가 2분의 1이고 2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y fx와 y 1과의 교점이 바로 2분의 1과 2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바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로 이 좌변의 함수 바로 합성 함수를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합성 함수를 그리고 또한 그 합성 함수와 y 꼴 1과의 교점을 통해서 그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풀이처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을 공부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알맹이 함수도 F고 껍데기 함수도 F예요. 그런데 이 알맹이 함수가 바로 0과 1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이런 직선이고 1과 2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 합쳐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간을 0과 1 그리고 1과 2를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항상 합성함수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바로 x는 알맹이에서 갖고 오고 맞죠? y값은 껍데기 함수에서의 y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합성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정의역이 바로 1에서 구분되니까 바로 0에서 1까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0에서 1일 때 바로 y 값은 저 치역이 어떻게 되죠? 0에서 1까지 변할 때 치역은 0에서 y 값이 2까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y값, 즉 알맹이의 치역이 그 다음 껍데기 함수에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된다고 했죠. 정의역. 그러면 0에서 2까지라는 것은 바로 y값이 여기 알맹이에서는 0에서 2까지인데 껍데기 함수에서는 볼 때 뭐다? 0에서 2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0과 2 사이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떼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범위에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요 0과 1 사이 범위 안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게 두 칸인데 0에서 2까지 두 칸인데 그 그림을 0에서 1까지의 이 한 칸 속에 그려줘야 되니까 바로 두 칸을 한 칸으로 맞는다는 말은 여기 두 칸에서의 중점 1이 바로 이 한 칸에서는 중점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일 때 바로 뭐가 된다? 2가 되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린 그림이 바로 0과 1 사이에서의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 체크해 보면 x가 자, 여기에서 자, x가 1과 2 사이에서 보면요. 자, 알맹이의 정의역 1과 2에서의 바로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2까지면 y값이 2에서 어떻게 됩니까? 0이죠. 2에서 0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다? 껍데기 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에서 0까지 가니까 x 이제 2에서 0이 바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2에서 0까지 가니까 2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2에서 0까지 갈 때 그래프는 이쪽에 순서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떼와서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2에서 y 값으로 본다면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오는 즉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0으로 오는 이 그래프를 자 거꾸로 그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2에서 0으로 가니까
2에서 0으로 갈 때, 2에서 0으로 갈 때 바로 이 y 값은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오게 되니까 바로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그 두 칸을 여기 한 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중점이 1이었으니까 바로 1과 2의 중점 2분의 3에서 y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홍색과 이 갈색이 그래프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린 게 아니죠. 0과 1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린 꼴이 되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2로 가지만 여기에서 바로 다시 껍데기의 정의가 2에서 0으로 가니까 2에서 0, 2에서 0으로 가니까 y 값은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가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동일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성함수 그래프, 이 전체 이 합성함수 그래프와 y 꼴 1, y 꼴 1과의 교점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온다는 것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점의 첫 번째 교점이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4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x좌표가 4분의 7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통할 때는 바로 이렇게 1번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거.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이 f 함수 그래프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풀이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24번입니다. 자, 영이상 사이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럴 때 합성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그리고 직선 X 이퀄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알맹이가 지죠. 이 함수가 바로 알맹이 함수예요. 그리고 F가 껍데기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알맹이 함수의 정의역의 값에서 우리가 이 치역이 다시 껍데기 함수에서 정의역이 되어서 이 껍데기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 알맹이 함수가 우리가 꺾여져 있는 이런 직선 모양인데, 그럼 우리가 구간을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의 바로 X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먼저 0에서 1까지 변할 때, 0에서 1까지 변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합성 함수를 그릴 때 이 0에서 요 1 사이, 요 아래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0에서 1까지 알맹이를 보면 이 y 값이 어떻게 변하죠? y 값이 0에서 얼마까지 y 값을 보는 거예요.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y는 0에서 2까지 변합니다. 0에서 얼마까지 변한다? 2까지 변하죠. 그런데 이 y 값이 다시 껍데기 함수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바로 미안합니다. fx가 아니라 gx가 되는 거죠. 이 y가 gx잖아요.
이 dx 자체가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바로 이게 정의역이 되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요 범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되죠. 여기에서 2까지 변할 때 이 y값은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다시 얼마로 간다? 1로 가겠죠. 그러므로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1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x절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2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1까지 가는데, 그죠? 요게 간격이 바로 딱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한 칸이니까 절반이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일 때 바로 y값이 0이 된다. 즉 2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1로 가니까 2에서 0으로 0에서 1로 가니까 요점이 바로 x좌표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1에서 2까지를 봐야 되겠죠. 자,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를 본다면 1에서 2까지는 y값이 2에서 1까지로 이 y값이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2에서 1로 감소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gx, 바로 껍데기 함수로 갔을 때는 2에서 1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됩니다. 그러면 2에서 1까지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2에서 1까지 가면 결론적으로 y값은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1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알맹이에 바로 어디에서 2에서 3까지를 가는 거죠. 2에서 3까지 갈 때 이 y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계속 1이죠. 즉 1에서 계속 1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y값이 바로 껍데기 함수의 뭐가 되니까 정의역이 되죠. 즉 1에서 1까지 간다. 1에서 1까지 간다는 말은 계속 y값 0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다. 따라서 y값이 0이니까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1에서 1까지니까 1에서 1까지는 0에서 0까지니까 바로 이 0에서 0까지를 이 값을 그대로 합성함수에 걸어주면 이 2에서 3 범위 안에서는 y 꼴 0이라는 이 x축 위에 y 꼴 0이라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3에서 4까지를 보면 알맹이가 3에서 4까지 변할 때 맞죠? 3에서 4까지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죠? 1에서 4까지 커지네요. y값이 1에서 얼마까지? 4까지 커진다. 그게 바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1에서 4까지 커진다. 1에서 4까지 커질 때는 y값은 0에서 3까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0에서 얼마까지 커진다? 3까지 커지는 이 직선을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는 합성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성함수를 그릴 때도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미적분 과목, 즉 그것도 이과생이 배운다. 이과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미적분 2에서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게 되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어, 수능 시험을 쳐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직선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2에서 3까지죠. 2에서 3까지의 y값이 1에서 1까지 변하므로 1에서 1까지 변한다는 말은 y값이 0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y꼴 0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바로 x축,
y축 x 이퀄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바로 이 바로 색칠해준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는 밑변이 2분의 1, 높이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과 2를 곱하면 되고 두 번째는 자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2분의 1에서 2까지니까 2분의 3이겠네요. 2분의 3이고 바로 높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넓이가 존재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은 밑변 1, 높이가 3이 되어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겠죠. 이 세 부분의 넓이의 합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약분을 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이 되네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하면 2가 되니까 2는 4분의 8이죠. 따라서 4분의 8 더하기 4분의 3, 바로 4분의 11이 바로 합성함수가 x축과 y축과 x 이퀄 4 여기죠.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자, 이 정도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모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 25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플러스 b라는 바로 1차 함수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 a가 0이라면 바로 상수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럴 때 f의 역함수의 4가 2고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일 때 a 값과 b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역함수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 역함수는 바로 반드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역함수도 합성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무엇입니까? 역함수와 원함수의 바로 x값, y값의 관계죠. 즉 역함수가 x 이퀄 4일 때 y가 2라는 것은 x와 y의 바로 이 값을 바꾸어주면 이 역함수는 원함수 형태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f 인버스 a가 b일 때 이 x값과 y값을 바꾸어 주면 바로 이 역함수를 f로 바꾸어 주면 되죠. 이게 역함수와 원함수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겠죠. 왜냐하면 y 꼴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맞죠? 원함수의 바로 xy 값이 역함수에서는 그 xy 값이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5, 마이너스 5의 위치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원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F2가 4에 해당되고 F-1이 마이너스 5에 해당되니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X가 2일 때 Y가 4니까 2A 플러스 B가 바로 무엇이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식을 각각 연립한다는 것은 바로 이 B를 소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A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되어서 A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3이면 여기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제곱의 합이니까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을 하면 바로 3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를 더해줘서 정답은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F2가 4고 F-1이 -5라는 말은 이 1차 함수가 바로 2,4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을 구해주면 되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1이 2가 되려면 이쪽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1이 2가 되려면 3이 커져야 되고 마이너스 5가 4가 되려면 얼마가 커져야 된다? 9가 커져야 되니까 기울기가 3이 된다. 기울기가 3이란 말이 바로 A 값이 3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y 꼴 3x로 출발하면 상수항만 찾아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이 2,4를 지나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y자리 4가 돼야 돼서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1차 함수가 바로 y 꼴 3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A 값이 3,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